거래 가격 배제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고 요즘 그 시험에서 등장하기 시작한 특수관계자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이 특수관계자는 관세평가에서 가장 핫한 이슈 중에 하나예요. 실무에서도 항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실무에서는 가장 어렵고 힘든 부분이고 논란이 되는 부분인데 그동안 시험에서는 굉장히 소외되어 있었거든요. 이 부분들이 논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시험에 내기는 완전히 적합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되게 역설이죠. 우리 실무에서는 되게 중요한데 시험에서는 애매하면 내기 좀 어렵잖아요. 이게 막 갈리는 면. 그래서 지금까지 특수관계자가 외면을 받아왔었어요. 시험에서는. 근데 이제는 회차가 우리가 10회차가 10년이 넘어가 버리면 낼 게 없잖아요. 내 범위 얼마나 된다고 이거를 외면해. 그러니까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나오기 시작했고 수년 전부터는. 그래서 이제는 50점이나 이제는 50점, 30점 전면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충분히 많으니까 열심히 그리고 꼼꼼히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어렵지만은 학습을 하는데 근데 대신에 이제 확실한 부분들만 나올 거니까 그 근거들만 정확하게 서술할 수 있으면 되는 문제들이 나올 거라서 두려워하실 건 없어요. 논란이 되는 부분은 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특수관계자가 영향을 한번 살펴보죠. 전 먼저 총설적인 부분 한번 보면은 구매자, 판매자 간의 특수관계가 문제가 되는 거는 거래 본래 구조상 양자 간의 해당 물품의 가격이 왜곡될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에요. 이 말이 이해되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제무역 거래를 하다 보면은 완전히 독립된 당사자들끼리 하는 걸 머릿속에 그리잖아요. 그 독립된 당사자들끼리의 거래라면 사실 문제될 게 없을 거예요. 그냥 각각이 주체가 되는 거고 서로가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협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어떤 가격 하나 결정이 됐을 거니까 그 가격을 우리가 존중해 주는 것이고 근데 국제거래가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어떤 거래들이 생기냐면 특수관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형성이 되면서 가격이 결정하는 과정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 과정이 좀 다른 상황들이 생기는 거예요. 독립된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애플이랑 애플코리아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애플코리아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뭐 코카콜라 이런 게 대표적이죠. 코카콜라. 그 다음 우리나라에는 콜라 코리아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얘하고 얘끼리 거래할 때 진짜 독립된 당사자들끼리 A, B 이렇게 두 사람이 거래하는 거랑 똑같은 협상이 이루어진다고 기대하기 좀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어차피 한 몸인데 그 안에서 거래하는 가격이 똑같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끼리 거래하는 이렇게 특수가자가 있는 사람들이 거래하는 거를 우리가 거래 가격이라고 잘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냐면 이전 가격이라고 불러요. 이 말을 그대로 따르면 이전하는데 그냥 가격이 트랜스퍼, 옮기는 가격. 미국에서 한국으로 아이폰을 가지고 오는 가격. 그래서 이 사람들끼리는 그냥 물건을 가지고 가는 가격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얘네가 한 몸이기 때문에 이 가격이 왜곡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 왜곡이 됐다고 말하지 않죠. 왜곡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열린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특수 관계가 있는 사람끼리 거래했다고 하더라도 왜곡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거래를 하더라도 더 아빠가 아들한테 가격을 더 높게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수관계가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특수관계가 있으면 언제나 가격 왜곡이 나타난다고 할 수는 없고 그리고 해당 거래가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해서만 거래가 배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핵심은 특수관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면 우리의 생각은 이 사람들끼리 가격을 주고받는 것에 불과하니까 조금 오염되거나 정상적이진 않을 수 있다까지만 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평가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특수관계자가 일단 맞는지를 봐야 돼요. 이거를.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특수관계자가 만약에 있으면 이게 가격에 영향을 미쳤을까를 봐야 돼요. 그게 투 스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여기 다시 해보면 특수관계자가 어떤 의미인지는 우리가 머릿속으로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특수관계라는 단어를 모르시진 않잖아요. 우리 다 고등교육 다 배우고 좋은 대학교에서 열심히 지금 공부하고 계시니까
특수 관계를 제가 설명해 드릴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근데 이 특수 관계가 시험에 나오면 첫 번째 스텝으로 뭐냐면 이게 그럼 과연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그 특수 관계랑 관세법에서 말하는 특수관계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관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할까?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yes or no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관세법에서 말하는 특수관계가 아니에요. 우리 상식선에 있는 특수관계는 맞지만 관세법에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우리가 특수관계로 볼게 라고 딱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 범위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죠? 특수관계가 아닌 독립된 당사자 간의 거래니까 그냥 일방법 그냥 쓰면 되죠. 다른 요건이 없다고 하면은. 근데 특수관계자가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는 두 번째 스텝으로 영향 여부를 체크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두 번째 스텝으로 특수관계자가 있다고 판정이 나면은 거래 가격에 영향을 이거를 판단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거래 가격에 미쳤을 수가 있고 미치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래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봤더니 특수관계자는 있는데 여기 특수관계자는 분명히 특수관계자는 있는 것 같은데 거래 가격에는 영향을 안 미쳤다라고 하면은 일방법 그대로 쓰면 되고요. 거래 가격에 만약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면은 2에서 6방법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쿠션이 2개인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나온다면 두 가지가 다 나올 수 있어요. 일단은 여기까지 거르는 문제. 첫 번째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이거 거르고 여기까지 거르는 문제. 이렇게 두 가지라고 나올 수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관세법상 특수관계자의 범위가 뭔지를 잘 봐야 될 거고 그럼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봐야 되는데 이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가 되게 어려워요. 여기서 이 여부를 어떻게 결정하냐면 두 가지의 방법이 나와요. 거래가격 영향을. 첫 번째 판매 주변 상황 검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왔다는 거는 전제가 특수관계자 해당했다는 전제예요. 그래서 특수관계자가 있는 것까지 이제 알겠어요. 그러면 거래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니까 그 방법이 이런 걸 가지고 와요. 판매 주변 상황. 예를 들면 이런 거. 내가 이 사람한테 물건을 사오는 가격이랑 내가 특수관계자가 없는 사람한테 사오는 가격이랑 그 동일한 물건이라고 하면은 그 가격을 봐보는 거예요. 판매 주변 상황을. 그래서 내가 특수관계자가 없는 사람한테 사오거나 특수관계자가 없는 사람한테 파는 가격이 특수관계자 간에 있는 사람끼리 주고받은 가격이랑 비슷하거나 아니면은 동일한 그 가격 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상관없다는 방법이 판매 주변 상황을 검토하는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비교가격법. 이 비교가격법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테스트 밸류라고 하거든요. 영어로. 판매 주변 상황을 검토하는 게 사실 좀 어려워요. 이게 내가 나의 거래와 굉장히 유사한 다른 거래를 찾아야 되잖아요. 나라는 거는 이제 난 특수관계가 있는 사람, 나랑 특수관계자가 있는 사람, 요 거래와 굉장히 유사한 다른 거래를 찾아야 판매 주변 상황을 비교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 상황을 찾기가 생각보다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간이하게는 어떻게 하냐면 비교 가격을 하나 선택해요. 그래서 비교 가격, 이것도 요건이 되게 있는데 강론으로 비교 가격을 하나 선정한 다음에 그 비교 가격을 중심으로 10% 내에 들어오면 그 가격으로 범주에 위아래로 10% 내에 들어오는 가격이면 영향을 안 받았다고 보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특수관계자가는 이렇게 흘러갈 거다 우리가 배우는 게. 그래서 우리가 학습할 게 요거 이렇게 네 가지만 딱 정복을 하면 되니까 그렇게만 좀 알고 있으시면 되고